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이 몰려오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내 인생을 방해하러 온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수진 PD 이번 달에는 몇 권 읽었어요? 7권 읽은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또 3월 결산 시간이 돌아왔는데 저는 이번 달에 13권 읽었더라고요. 새 책 7권, 제독 6권 이렇게 읽었고 이번에는 건강책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건강 관련된 책을 3권 읽었어요. 오늘은 13권 중에 7권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복 최고의 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친구가 공복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듣고 공복이 왜 좋아? 굶으면 속 아프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에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복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내용인데 공복은 최소한 16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해야 된대요. 공복 시간을 자주 갖게 되면 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위장염, 지방간, 치매, 각종 알레르기 등이 좋아지면서 안티에이징까지 된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실천을 한 건 당연히 공복이고요.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11시나 1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한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식단을 한다거나 붓기 관리 이런 거 진짜 1도 신경 안 쓰는데 공복을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공복하는 거를 주에 5일 이상 6, 7개월 그렇게 했더니 한 5kg 빠졌어요. 피부도 되게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피부도 좋아져요. 그리고 비염이 진짜 심했는데 증상도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기 편하고 책에서 말한 것처럼 밥 먹고 졸린 거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공복을 하면 왜 좋은지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영상에서 다 말하기엔 너무 기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65세부터는 공복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책인데 제목이 엄청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은 책 같아요. 내용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같은 작가가 쓴 건가 싶을 정도로 완전 제목이 똑같아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읽어보니까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읽었죠. 공복 효능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똑같은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점에선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공복책은 진짜 쉽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금방 읽지 않아요? 내용이 너무 쉬웠어요. 그죠? 근데 이 책은 어려워요. 글씨도 진짜 많고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려요. 그런 게 차이가 있었고 첫 번째 얘기한 공복이라는 책은 초보분들이 읽기에 좋고 이 두 번째 얘기한 65세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책은 그래도 조금 책이 익숙한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 책도 일본인 저자가 쓰신 건가요? 맞아요. 일본에서 공복이 유행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실천한 거는 172페이지에 체온이 1도씨 떨어지면 면역력은 약 30% 떨어진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는 차가워지면 굳어진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선 차가운 음료를 덜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원래 제가 얼주가는 아닌데 차가운 음료 많이 먹었거든요. 면역력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는 요즘에 이 구절을 보게 돼서 아이스 음료를 한 5번 먹을 거 3번만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집에서는 무조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만 먹고 차가운 건 아예 먹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이상하게 찬 게 땡겨요. 그래서 아이스를 시키더라도 얼음을 아예 안 넣거나 반만 넣거나 아니면 따뜻한 음료로 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책에서 말하는 공복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의 마지막 음식을 먹은 후에 16시간 공복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자가포식이라는 걸 한대요. 자가포식이 뭐냐면 오래된 세포를 몸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구조라고는 나와 있지만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들이 그게 다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낡거나 부서진 단백질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뭐 땀이나 소변이든 근데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남은 게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멀쩡한 세포들을 막 공격하고 하면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하는 거죠. 자가포식이라는 게 몸을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주의할 사항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공복이 굉장히 좋은데 이미 병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약을 드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사랑 상담하시고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책은 염증 해방이라는 책인데요. 38페이지에 보면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쉽게 살찌고 식욕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이 생기며 뇌 건강에도 영향을
영향을 끼치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에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면서 면역 균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락토핏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한 진짜 속이 더부룩하고 살찌고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염증이 진짜 중요해요. 염증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효진 PD랑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저 그때 위 아팠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갑자기 아팠던 거거든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식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식치가 뭐냐면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음식들이 몸에 어떻게 좋고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이렇게 자세하게 또 나와요. 거기다가 체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이가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나오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책은 그래도 보편적인 상황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무조건 다 옳다 맞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100%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3권의 책을 읽고 실천을 하는 게 당근 먹기거든요. 제가 지금 당근을 먹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3주 동안 일주일을 먹었잖아요. 왜 당근을 먹냐면 이 3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드로앤드류님 당근 먹는 그거를 봐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이 이렇게 맛이 없었나? 약간 깜짝 놀라서 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집에 국산 당근이 있길래 그거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거의 꿀당근. 진짜 신기한 게 붓기가 잘 안 생기고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4번째는 프리웨이라는 책인데 저의 롤모델인 드로앤드류님의 신간이에요.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되는지 어디를 접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를 만큼 정말 많은 게 공감이 됐던 책인데 이 책으로 실천을 하게 됐던 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2번째 책인 도끼부여 관련한 방향성을 잡게 됐어요. 제가 자기계발서 쓰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방향성도 못 잡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2번째 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힌트들을 좀 많이 봤어요. 앤드류님의 글 스타일하고 내용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었고 문장 하나하나를 깊게 생각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았던 책입니다. 131페이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로만 말하는데 익숙해진 나머지 하기 전부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 예외가 있는 이 세상에서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100%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쫓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 이 책 정말 읽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켜고 바로 원고 썼어요. 그냥 작게 시작하자. 요거에서 꽂혀가지고. 원래 저는 글을 진짜 자유롭게 쓰는 편인데 목차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책의 키워드가 자유거든요. 목차 다 버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더니 완전 잘 써지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항상 비완벽주의를 외치는 내가 원래 사실 완벽주의가 아니었을까라고 반성하게 될 정도로 약간 많은 걸 생각하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5번째는 50에 읽는 주역이라는 책인데 이거 철학책인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 40에 읽는, 50에 읽는 이 시리즈들을 5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팔자, 운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접근이라서 인생을 엄청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었고 이 책에서 나오는 말들이 완전 다 공감돼. 공감이 안 되는 구절이 없었어요. 92페이지에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은 길에 가는 도중에 발생한다. 그들은 나를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역경은 우리가 삶을 통해 마주치는 흉운을 달리 볼 것을 촉구한다. 말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내 인생 저주받았나? 내가 전생에 엄청 큰 죄를 졌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이 몰려오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내 인생을 방해하러 온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고, 누구나 삶에 안 좋은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이 안에서 위로받은 구절이 많았는데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79페이지에 모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기질을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좀 문장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자신의 기질대로 행하고 만다. 근데 이때 비판이 따르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괴로워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늘이 의도한 바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결이 있는데 그 기질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너는 왜 그러니? 그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튀길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인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고 기질을 받아들인 채 그대로 살아가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질과 맞지 않은 일을 버텨내면서 살지 말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번째는 100일을 디자인하라. 요거 3번째 제독하는 책이었어요. 74페이지. 우리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전체의 20%, 즉 100일 중 20일 남짓이다. 이 구절 읽고 우리 바로 20일 동안 어떤 목표 실행할 건지 계획을 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한 오만이었어요.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꼬시고, 그때마다 야 너 시끄러 가만히 있어 하고 바로 책상에 앉아서 또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14일째인데 한 번 빼고 잘하고 있었고 또 하루는 다 했는데 약간 뭐 하나가 부족해서 양심상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워놓은 계획이 잘 안 되고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든데 귀찮은데 라는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앉으면 돼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집착의 법칙.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입니다. 97페이지에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적는다. 할 일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성공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일, 강력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캄캄하진 않지만 무기력함은 와요. 이 3월 한 달간 무기력함이 진짜 많이 왔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기를 3-4줄씩 썼었는데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유튜브를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수치상으로 막 구독자 몇 명 이렇게 잡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효진 PD랑 함께 일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또 생각도 드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최소한 5만 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10배 버치를 읽었으니까 6개월 안에 10만 명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구독자 수보다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영상을 정말 필요해서 보고 또 하나하나 막 공부해가면서 보고 이걸 성장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내용들로만 구성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업로드가 목표인데 앞으로는 주 3회 업로드가 목표로 될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3권을 읽었고 7권에 대해서만 공유를 했어요. 나머지 6권에 대해서는 공유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7권이 더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시간상 이렇게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이 6권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다 서평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3월 책 결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